자, 보겠습니다. 7월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보기 의문 변동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반일 볼게요. 반일 일단 보면 합성어라는 거 알고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일단 반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첨가가 되겠죠. 그래서 반일, 그 다음에 비음화가 돼가지고서 최종적으로 반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끝소리 규칙, 얘는 니은 첨가, 얘는 비음화. 그 다음에 훌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훌은 하고서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죠. 그 다음에 훌른 하고서 얘는 유음화. 그 다음에 뭐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국외음화죠. 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기억에는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 따라서 맞는 말. 그 다음 기억과 니은의 의문 변동의 결과 개수의 변화가 생겼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니은 첨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의문의 개수가 늘어났을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수나 즉 탈락이 있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었겠지요. 따라서 변화가 생겼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3번 기억은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했다. 즉 어근과 어근 실질 형태잖아요. 밭하고 1. 뭐 이거 합성어니까 당연히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엔 디귿은 실질 형태도와 형식 형태소. 같이라는 것은 같다라는 어근의 이라고 하는 부사파생 전미사. 접사는 형식 형태소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 다음 4번 니은은 자음으로 인한 디귿은 모음으로 인한 의문 변동 현상이 일어났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훌른 하고서 당연히 자음으로 인한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고서 반모음 이나 이 모음 앞에서 티읕이 치읓으로 되는 국외음만 설명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기억 5번 기억, 니은, 디귿에 공통적으로 일어날 의문 변동은 탈락과 교체이다. 일단 기억에 일어난 거는 뭐가 일어나냐면 끝소리, 그 다음에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났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유음화. 자, 그럼 볼게요. 끝소리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교체에 해당하고요. 첨가 같은 경우는 뭐 첨가죠. 뭐. 다음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고요. 유음화는 교체고요.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 국외음화 요거는 교체.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 변동은 탈락과 교체인데 탈락은 니은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답이 5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서부터 13번입니다. 관형어는 체온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관형사나 체온이 그대로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애들 일단은 관형사나 체온, 그 다음 체온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거나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가 되고요.
일단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나타난다. 용언의 관형사형도 관형어.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것은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즉 니은, 리을, 는, 던 얘네들이 붙으면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그러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또한 관형절도 관형어의 수식 기능을 한다. 관형절이라는 건 일단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안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서술어 이 부분에 뭐가 붙는다? 니은, 리을, 는, 던이 붙어 있으면 이거를 관형절이라고 부릅니다. 알고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관형어는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지만 수식을 받는 체온이 의존명사면 즉 수식을 받는 체온이 의존 만들면 그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한다. 그쵸? 의존명사니까 앞에 분명히 관형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관형격 조사 의의는 앞과 뒤의 체온을 의미상으로 어떤 관계의 노이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종일 통일의 위협은 앞체온과 뒷체온이 의미상 동격의 관계, 의미상 동격의 관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즉 조국 통일하고 위협하고 같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걸 의미상 동격의 관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나의 옷은 소유주와 대상의 관계, 우리의 가구는 주체나 행동의 관계, 조카의 아들은 사회적 친족적 관계로 연결된 것이다. 그 다음 중세국어의 관형어도 현대국어 같은 방식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국어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거나 현대국어의 관형어와 구별되는 특이한 현상도 있었다. 자, 볼게요. 사람의 몸, 사람에서 에라는 게 뭐다? 관형격 조사. 의로 됐으니까 불이 깊은 난간에서 은이 뭐다? 니은, 리을, 는던, 즉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관형어. 그 다음 전생에서 의에 있잖아요. 여기서 시옷이 관형격 조사입니다. 관형격 조사고요. 그 다음 아비 편안히 앉은달, 아비가 편안히 앉은 것을,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은 누구? 아비, 즉 아비가 편안히 앉아 있다. 거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니은이 붙었죠. 그래서 요거는 관형절. 아비가 주어, 그 다음에 앉아 있다, 앉다가 서술어,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니은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얘네들이 다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에는 관형격 조사 에 의한, 나에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었고요. 그 다음 만들어진 관형절에 의한 관형어가 나타난다. 이와 달리 다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서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에 관형격 조사 시옷이 붙어서 관형어가 됐다. 여기서 당연히 에라는 게 부사격 조사고요. 그 다음 라의 아비의 아비가로 해석되는데 안잔의 의미상 주어인 아비에 주격 조사가 붙지 않고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것으로 안긴 문장의 의미상 주어가 관형격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안긴 문장의 의미상 주어가 관형격 형태로 나타났대요. 즉 의미상 주어는 뭐냐면 아비, 거기에 가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붙지 않고 관형격 조사, 아비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을 가리켜 가지고서 지금 본문에서
안긴 문장의 의미상 주어 ab이고요. 그것이 관형격 형태, 즉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와 라 같은 용법들은 현대 국어에도 일부 남아있대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볼게요. 즉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애들, 첫 번째 관형사나 체언, 관형어 될 수 있고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으면 관형어가 됩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애하고 시옷이 관형격 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즉 용언에 니은, 리을, 는던이라고 하는 관형사의 어미가 붙어 있으면 그 덩어리를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하고, 그 용언의 관형사형은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가 됩니다. 그 다음 관형절도 관형어가 되고요. 그 다음 의존명사이면 그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필요하다는 얘기 있었고요. 부사어의 관형격 조사 시옷이 붙어서 관형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 안긴 문장의 의미상 주어가 ab이 의처럼 관형격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말도 있었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너의 부탁, 너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주체하고 행동 뭐 이런 의미고요. 친구의 자동차, 자동차 누구 거? 친구 거, 즉 소유주하고 대상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자기 합리화의 함정, 즉 자기 합리화 함정 같은 거, 즉 의미상 동격, 친구의 사전, 사전이 누구 거? 친구 거, 소유주, 대상, 그 다음 회장의 칭호, 즉 칭호는 뭐 회장 따라서 의미상 동격, 영희의 오빠 그러면 이건 친족, 은호의 아버지 친족이고요. 친구의 졸업, 누가 졸업합니까? 친구가 주체 행동, 질투의 감정, 질투 감정 같은 거 의미상 동격, 국민의 단결, 단결 누가 하자, 국민이 따라서 주체하고 행동,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 5번.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관형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택해 볼게요. A의 부티엇은 의존명사 앞에 쓰여 생략할 수가 없군. 그렇죠. 의존명사 뭐가 있다? 것. 그래서 생략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본문에 아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B의 셈이 깊은 현대 국어 같은 관형사형 어미가 쓰였다. 현대 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는던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즉 깊다에 뭐가 붙은 거다? 니은이 붙은 것이다. 따라서 얘가 관형사형 어미. 현대 국어와 같고요. 맞는 말입니다. 연철표란 건 알겠고요. 그 다음 부텨는 체온의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이고 관형격 조사 중세 국어 때 뭐가 있다? 시옷. 그 다음 셈이 깊은 관형절입니다. 맞죠? 왜? 셈이 깊다, 셈이 주어, 깊다, 서술어. 거기에 뭐가 붙었다? 니은이 붙은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관형절.
즉 관용절이 관용어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4번 사투리 보겠습니다. 시어머니의는 관용절의 의미상 주어가 관용격으로 실용된 것으로 중세 국어의 문법과 관련이 있다. 어머니의 낡은 지갑 이거잖아. 이건 단순히 지갑이 누구 거, 엄마 거, 그냥 소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 이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 D의 저자와는 부사어 뒤에 저자와 할 때 와가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어 거기에 다시 뭐가 붙었다?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붙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부사어 뒤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가 된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보기 대화에서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얘기를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오늘은 한글 맞춤법 제21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깔처럼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 덮개처럼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 된 것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학생, 선생님, 그럼 널찍하다 같은 경우에는 왜 어간의 원형인 널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나요? 널찍하다처럼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와 넙치처럼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와 있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게 디귿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디귿의 조건 가지고 일단은 선택지를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얄따라타는 어디에서 온 말? 얍다, 리을 비읍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만 발음된다, 리을만 발음된다. 그래서 겹받침의 끝소리, 즉 비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끔하다 같은 경우는 겹받침 아니고요. 할짝거리다도 겹받침 아니고요. 짤막하다 같은 경우에는 짧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리을 비읍 중에서 끝소리, 즉 비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4번.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1번과 4번을 1번 조건으로 볼게요. 기억은 뭐냐면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됐대요. 자, 그럼 못 보겠습니다. 못 같은 경우에는 못 플러스 쟁이 이렇게 됐잖아요. 못 품사 명사 그리고 쟁이는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일단 기억 조건에 맞고요. 그 다음 4번 선택지 볼게요. 오뚝, 오뚝하다에서 온 말인데 얘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이 전미사가 잠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은 X. 그래 답 몇 번? 1번.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지금 단어의 뜻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언어의 의미는 끊임없이 변한다. 원래 주책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 주책이란 말의 뜻은 일정한 주장이나 판단력이래요. 그 다음 주책 없다처럼 주책이 주로 없다 쓰이다 보면 부정적인 의미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주책은 일정한 줏대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답니다. 그다음 그래서 주책 없다, 주책이다가 어떻게 되었다? 같은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애누리는 상인과 소비자가 물건값을 흥정하는 상황이래. 애누리라는 말은 물건값을 흥정하는 상황에서 쓰인 단어랍니다. 그런데 자주 쓰이다 보니 값을 올리는 일도 애누리고 그 다음에 값을 내리는 일도 뭐다? 애누리라는 말로 쓰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그는 주책이 없구나. 기억의 주책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이 없구나.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 니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다니 그도 참 주책이다. 해서 니은의 주책은 부정적 의미 맞고요. 그 다음 따라서 주책이다, 주책 없다로 바꿔 쓸 수도 있겠군. 즉 같은 동일한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말이 보기에 있었어요. 그 다음 디귿. 애누리를 해 주셔야 다음에 또 오지요. 디귿의 애누리는 값을 올리다, 값을. 여기서는 애누리를 해주다는 값을 내리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